啊，下面有一位姊妹，就是她在美国拿到那个能教那个英语的那个资格证，她在美国教过英语。好，我们鼓掌，请来吴永基。나도 알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주 자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좀 쓸게요. 이게 발음을 테설이라고 하고 또 다른 그 스테이트에서는 티설이라고도 해요. 티설. 근데 이게 약자가 이게 이제 약자인데 그 영어로는 에코노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풀어서 쓸게요. 읽어보세요. 이거 해석은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对于使用外国语的人如何教英语，就这个。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뭐 100나라, 100여 개의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도 많이 이민을 가서 또 중국말을 써요. 또 한국 사람들도 이민을 가서 한국말을 쓰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그러니까 내 말은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한국 분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그다음에 또 일본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거기서 사시고 자녀들을 거기서 낳으면 이제 애들이 자라나서 학교를 다니니까 영어를 잘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리키는 공부를 한 거예요. 就是后来移民到美国去，但是为了要工作，为了生活要学习英语的人，正好和我们姐妹这个专业正好对。 그래서 저같이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혹시 ESL 코스라고 들어봤죠? 읽어보세요. English as your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first language, mother tongue 이거는 모국어는 중국말이나 저기 한국말이나 비엔남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영어는 second language죠. 그래서 ESL의 약자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래서 ES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ESL이라고 그래요.
那么这个说第一个呢是自己的母语嘛，那第二个呢就说这个第二个语呢就是用第二个外国语。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저희 대학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ESL 클래스를 제가 가르쳤었어요. 那当时呢，我主要是教一些孩子这些英语啊。 그리고 이제 저기 인턴십 실습은 일본에 가서 일본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还有那个日本的这些学生。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대학원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냐면 那个神呢又给我一个去这个学院学习的一个机会。 이게 발음으로 TEFL인데 이것도 약자예요. 저 뒤에서 보이세요 이거? 네. 한번 읽어보세요.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저기 영어는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는 뭐예요? foreign language죠, 외국어. 그래서 졸업하러 온 다음에는 외국어가 영어인 외국말이 영어인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공부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했어요, 대학원에서는. 然后呢，这个是在这个大学院里面呢，这个姐妹呢又接受这一个教育。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아직 테솔이라 그러면 테솔이 무엇이요? 그래. 虽然很多人这个学习英语，那么这个说这个开头是什么样？很多人。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로교에 왔으니까 이 테솔이 무슨 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얘기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었죠? 那么就是今天听我讲以后呢，就是如果有人再讲开头是什么样，我们就可以讲了。今天听说了。 테솔은 어쩌다가 알아도 또 테플이라는 말은 잘 못해요. 테플. 有开头还有开头。 근데 여러분들은 테플도 아시죠? 现在这个已经一起学习了。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그 중국 학생들보다 더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알게 되는 거죠. 那么我们就说这个，另一个侧面呢，对这个英语的学习啊，有一个不同的接触。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학로교에 잘 오신 겁니다. 所以说大家那个来大学路教会来对。 안 왔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저는 중국말을 배우다가 못 배웠는데 대학원에 있을 때 중국 친구가 있어갖고 그 친구한테 몇 마디 말을 배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 니징 피아올라? 니징 피아올라? 피아올량? 니징 피아올량? 니징 피아올량? 근데 니징빵? 니찐팡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그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어를 배웠지만. 근데 그 언어를 배우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어를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한국말을 배우는 거는 한국의 어떤 것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말을 배우는 거는 한국의 어떤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我们在学习韩国语的时候啊，感觉是哪一方面再去学习的话更合适？大家认为？ 질문했으니까 한국의 어떤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죠. 제일 좋아하니까 그 언어는 그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 미국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여기는 지금 아시아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한국은 좀 많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는 the other side of the world. 그러니까 너무 다른 나라기 때문에 좀 많이 제가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저보고 우리 테솔 클래스 시간에 나보고 나와서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저 이름을 한번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썼거든요. 어떻게 썼냐면 제가 중국말로 쓸게 여러분들이 아니까 제 이름은 他写一下他自己的名字吴英祖
그 패밀리 네임이고 이제 영어로는 라스트 네임이고 이거는 퍼스트 네임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내가 미국식으로 내 이름을 쓰면 지금 이게 영주가 first name이고 이 패밀리 네임이 그 저기 last name이 이 뒤로 가서 last name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first name이고 이게 last name인데 우리는 저 어렸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하면 这个大家已经都非常熟悉了，就是那个英语的这个方式，是名字放在后边嘛，姓放在这个名字放在前面，姓放在后边。 나보다 우리 부모님이 염려를 하세요. 왜냐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엄마 아버지 욕먹인다. 这个小时候啊，经常听父母这么讲，如果你是做错事情的话，那父母给你背着你挨骂，给你挨骂。 중국도 그래요. 中国也这样吗？ 그러니까 항상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명예, 엄마 아버지의 가르침을 내 여기에 지고 살았어요. 他们我呢是经常这个肩负着父母的这个交代上。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많았어. 왜냐하면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엄마 아버지가 욕을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所以说呢，当时也是有一个负担的，因为我如果做的不好的话，那父母会因我的原因而挨骂。 근데 미국은 first name 이름이 먼저 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우리 부모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那么这个英语这种表达方式就是说，哎，我就是我嘛，这不对，我不管做错做对了，但是和我的家庭和我的父母有关系。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한 거는 그 아이가 선택을 한 거예요. 哎，那一切都是他这个孩子，他是这个青年他自主的一个选择，和父母。 그러니까 개인이 항상 먼저예요. 그 개인, 나 자신이 먼저예요. 那么也就是说，我是首位的啊。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뭐 놀이 문화 또 음식도 있잖아요. 그 나라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大家喜欢这个韩国饮食当中最喜欢什么样的？ 한국 음식 뭐 제일 좋아해요? 순두부찌개. 그다음에 또 다른 뭐 한국 음식 뭐 제일 좋아해요? 빨간 삼겹살, 김치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근데 한국 음식을 모르는 사람은 쟤들이 what are they talking about? 그들이 뭐 말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因为大家在韩国对这个饮食了解，所以说，哎，沟通的时候更方便。如果说也没有吃过、没有看过的话，那就沟通是很麻烦。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여러분 뭐 햄버거 그다음에 또 뭐 미국 문화 뭐 저기 스테이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所以说这饮食呢，它也有它一定的一个文化的背景。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특별하게 이제 그 할러데이를 그 저기 연휴, 휴가 연휴. 근데 여러분들 혹시 미국 할러데이에서 혹시 들어보고 아는 사람 혹시 한 사람씩 뭐 할러데이 뭐 알아요? 미국의 할러데이? 큰 할러데이 어떤 거 얘기 좀 해주세요. 펌킨 가지고 아니 할로윈이에요. 그 펌킨 가지고 저기 하는 거 장식해놓고 하는 거 그게 저기 10월 마지막째 주 마지막 날에 해요. 할로윈데이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오는 거 이제 그거 지난 다음에 또 모아요.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또 그거 지나면 크리스마스 지나면 이제 연초에 또 뭐가 있어요? 해피 뉴 이어는 every country 있고 그 다음에야 4월달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미국 문화는 다 이렇게 기독교랑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을 때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 청도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온 거예요. 미국에 정착한 거예요. 最早就是这个教会呢，从英国啊，他受了逼迫以后呢，然后呢就又来这样来这个美国。 네, 그랬는데 그때 청도교뿐만 온 게 아니라 그 영국이나 그다음에 그 새로운 나라를 개척한다는 말을 듣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떤 사람들 보내졌냐면
哎，那么这个从英国那边呢，他们从特别欧洲那边又来到那个派遣什么的人呢？ 하나님을 뜻을 섬기려고 온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형수들 알죠? 못된 짓을 해갖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사형수. 그러니까 죽을 사형수. 然后对那些死刑犯呢，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여기 감옥에서 죽을래? 가서 죽을래? 对这死刑犯来说，哎，你反正也是死嘛，你是想死到监狱里边的，你还是去那个地方去死。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형수라면 거기 감옥에서 죽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나라에 가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한번 가서 거기서 죽겠어요? 那对于大家来讲说，哎，反正是死嘛，你愿意死在监狱里边呢，还是去一个另外一个新的国家，还是去新的地方？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한번 새로운 나라가 어떤 데인지 가봐도 될 것 같죠? 그래서 니네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면 너희들한테 좋은 거고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反正也是要死的人嘛，所以说如果能够在那个地方生存下来是更好，如果生存不了，同样是死的。 근데 거기에서 그 두 그룹이 서로 믹스돼서 살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문화의 그 할러데이 같은 경우에도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스터 브레이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那么说这个基督教的人呢，最终是什么？所以说他的一些这个休假呀，或者也是哎，按照圣经上来出现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주고 싶었는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 미국 달러, 아메리칸 달러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미국 달러에 어떤 게 써있냐면 미국 종이돈에 읽어보세요.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我们相信神。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 사형수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가 정착이 됐어요. 就是这个基督人呢，最终取得胜利，按照神的意思来重新建立。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되게 우리한테 강한 그 책임감을 많이 요구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로서. 这个作为神的子女的圣经呢，对我们要求很强烈的一个责任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如果这个动作按照韩国话说，应该怎么说呀？ 이게 떨어지면 이거 펜이라고 이거 펜이 떨어졌네 그러죠 우리는. 펜이 떨어졌네. 중국에도 펜이 떨어졌네 그러죠. 근데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I dropped the pen. 내가 떨어뜨린 거야. 那个就是这个动作呢，就说英语来讲，在美国那边讲，跟我们这个表达完全不一样。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쓰면 那个南方各自是有，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 dropped the pen. 내가 펜을 그냥 떨어뜨린 거야. 미국 사람은. 내가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한국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읽어보세요. The penny dropped by itself. 이 펜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부러 펜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또 그 펜이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떨어진 거야. 所以同样是这一个动作，就是说按照我们中国和这个韩国语的表示说，哎，这个笔啊掉在地上了，它是自动的行为。但是呢，按照英语来说呢，就说我丢掉了这个笔，哎，我让这个笔丢掉了。 그래서 한국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바탕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자기 책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모호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这是有一个什么呀？就是那个责任，一个责任是谁？责任方是谁？有这个问题。 그래서 혹시 한국말 중에 이거 그 구렁이 담 넘어간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데 빅 스네이크. 큰 스네이크가 그냥 아무 막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담 넘어가는 거야. 빠져나간다. 큰 스네이크. 뱀이 큰 뱀이 그냥 몰래 살짝 빠져나가는 거야. 就是
有大家知道这个言语的人吗？这个大蟒啊，悄悄的这个路过的这个话，我也不是没听说过。 그래서 우리나라 말, 그 속담이 문화를 대표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부렁이 담 넘어간다는.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 해놓고 뭐, 이거 그냥 떨어졌다. 그냥 부렁이 담 넘어간다. 이 식으로 표현을 해요. 那么就说这根据语言表现的不同，还表现了一个是责任方一个正流文化。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속에서 그 말이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는 먹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요. 혹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먹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돼도 이 때깔이 좋은 거야. 색깔, 얼굴 색깔이. 예. 那个因为韩国呢是一个非常注重饮食的国家，它有这么一个俗语，就是那个，就说什么，就说死了以后怎么变成鬼的话，那个表情啊姿态也是非常漂亮。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틀리니까 그만큼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여기서 살면서 많은 그런 이디엄, 관용구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고요. 这个单纯不是语言的学习，而是他那个内在的内涵的一个含文化的体系。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어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처음에 뭐부터 배우세요? 大家在学习韩国语， 처음에 最早从什么开始？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국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세요? 大家从那个学习韩国语从什么时候开始？从最早学习什么来呀？ 그러면 벙어리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벙어리가 왜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못 들었어요. You can 那 ask 个说的是什么？中国话什么聋子吗？聋子，哑巴，哑巴那个为什么不会说话呀？大家想？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저기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거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 그래서 这哑巴呢，他这个为什么这个不是说因为他听不见？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한국말에 대한 생각 배울기에는 한국말 사운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对这个韩国语啊、英语来讲都是一样的，听非常重要。 이게 우리 클라스티 그 과티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무디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뒤에 들려보세요. 여기 뭐라고 썼나 맨 위에. Years first. 크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Years first. 예, ears first. 먼저 들어야 돼. 귀가 열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벙어리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을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모국어를 배울 때도 처음에 내가 들어야지만 말을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 영어도 리스닝이 가장 중요해요. 这个韩国语，这个英语是那样，韩国也是学习是同样道理，就是那个听力是最重要的，这是初步。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마미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몇 번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몇 번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那个从父母那个一般听这个孩子学话的要听几次才可以？一般来讲的话， 2만 번, 2만 번. 2万次。 2만 번을 모국어도 2만 번을 들어야 마미, 엄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要听最少要听2万次。 그러니까는 ears first. 이거 여러분들이 귀가 먼저 들려야 돼요. 所以说呢，这个要听啊，开始学会会听非常主要。 이제 귀가 들리면 아이들이 말은 못해도 귀가 들리고 나서 이제 엄마들이 애들 말 배우기 전에 막 애들한테 뭐를 읽어줘요? 책을 읽어주지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막 가르쳐주지요. 이거는 마이크다. 애가 말을 못해도 기억할 수 있게.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볼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듣는 게 뭐예요? 귀 먼저 듣죠. 那个小孩子在学语言之前，在学习之前，是不是要他会话会说之前，是不是要先会听啊？会听。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애들이 봐요. 然后会看。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啊，最后呢是说。 애들이 엄마라는 말을 우리 엄마든 남이 엄마든 듣고 자기 엄마를 눈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엄마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언어를 배우는 순서예요. 这个用耳朵先去听，然后呢用眼睛去识别，最后呢，哎，那是妈妈会叫妈妈。 그래서 듣고 보고
말하고. 所以说呢，先听，然后呢是看，然后是说。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의 소리를 일단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들어야 되는 소리를 내가 눈으로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同样的道理，就说那个，如果是那个这个姐妹如果学习中国语的话呢，也是要先听大家那个在我们中国话的交谈，然后再去看，然后最后才是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선전들이 뭐 이거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귀가 확 뚫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所以说呢，这个讲的这个最后啊，就是还是强调这个听的关键主要。 그래서 귀가 듣는 게 먼저고요. 听是第一位的。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말을 배울 때 단어별,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배울 때 단어 하나. 애들이 물 그러면 엄마들이 물이라는 말을, 물 그러면 물을 달라는 말인 줄 알죠? 那个我们的作为孩子啊，就是他那个学说话的时候说，哎，那个会系，比如说会向那个妈妈要个水，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배우는 게 word. 처음에 배우는 게 단어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배운다면 phrase. 이거는 구 알죠? 단어보다 조금 긴 짧은 그 문장 같은 거는 아니고 그냥 구. 词第二个呢是句， 그 다음에 sentence. sentence. 이 sentence도 short sentence부터 먼저 시작해요. short sentence. 짧은 문장에서부터 긴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요. 从这个短的词句，然后到这个短文章，到这个长文章。 그래서 나한테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우리 올케가 걔한테 영어 발음이나 영어 같은 거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他的这个导师啊，带着孩子回家的时候，哎，他就给那孩子教那个英语来讲。 걔는 한국말도 그때 잘 못했거든요. 孩子呢，韩国话不会讲。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빠, 그러니까 걔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애플 줘 그랬대. 애플 줘. 애플 줘. 애플. 사과 줘. 还不讲。 할아버지한테. 내가 할아버지한테 애플 줘. 那有一天呢，孩子对那个他的爷爷会说：“哎，请给我那个苹果。” 애플을 영어로 얘기하고 조를 한국말로 했어요. 但是他那这句话呢，哎，既有英文也有韩语，都是混合在一起的。 그러니까 얘는 애플이 사과라는 거를 말을 알고 그 다음에 조는 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애플이랑 조라는 말을 썼어요. 哎，所以说这个两个语言呢，同时能混合在一起来说。 그리고 내가 이뻐서 이렇게 업어주고 있으면 바깥에서 나무들이 보이니까 tree 그러더라고요. 那个如果是背着他出去玩的时候，他会说这个 tree， 哎。 추리는 뭐예요? 추리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간단한 단어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phrase, 그 다음에 sentence 이렇게 나가거든요. 学习语言不是有一个过程在里面。 그래서 그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말도 그렇고 이제 영어도 기회가 돼서 배우게 될 때 이거는 또 우리나라 속담인데 가랑비에 속옷 젖듯 하다. 他继续说一些那个俗语啊，我都不知道的俗语。 소나기가 오면 금방 젖어버리죠. 옷이 속옷까지. 근데 가랑비는 조금씩 젖으면서 내가 속옷이 젖는지 모르게 속옷이 젖어요. 어떤 말씀이요? 바람이 오면, 아니, 소나기가 오면 나창이 들어서 내일 마산에水了，但是下午渐渐来了，不知不觉也有水了，这样子。听得懂？听得懂他的解释吗？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언어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완벽하게 하지 않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所以说学习语言呢，这个东西这个是一个循序渐进、需要有时间的一个过程。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그 말하는 거에 20%만이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20%. (20%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我们用这个大概呢是20%啊，用这个用话来说的。 중국말도 그렇고 내가 그런데 나머지 80%는 어떤 거냐면 facial express 얼굴 표정. 这个20%是语言，然后剩下的80%是什么呀？肢体语言、表情。 만약에 내가 저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뜻이 뭐예요? 이게 내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뜻은 내가 전화할게. 그리고 내가 이 형제님이랑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째려보면 나는 너한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这些都是一个丰富的一个表情语言。 그러니까 결국 말은 20%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20%예요. 用语言能表达的情况，这个差不多有2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다가 힘들고 미국 사람들이랑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所以说呢，这个大家也不要有什么负担，就是因为你和这个韩国人呐、和美国人见面的时候沟通的时候，如果有那个不能沟通的地方，那是很重要的事。 말로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과 핸드 모션과 제스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어요. 但是这个神呢，也同样赋予我们这个肢体的语言、表情啊、手势啊，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속옷 젖듯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所以说呢，真的需要一个时间，循序渐进的一个学习过程。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학을 배우다가 중간에 많이 도중하차예요. 중간에 그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所以说呢，很多人在学习外国语的时候呢，这个学习的过程当中，可能他放弃了。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되게 강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所以说呢，这个有一个明确的目标啊，但是这个持之以恒、坚持到底这么一个这个精神。 그렇기 때문에 그 내 강한 목적이 어떤 위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우러 한국에 온 것처럼 어떤 영어에 대해서 내가 강한 디자이어나 욕구가 있으면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미국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所以说呢，如果虽然现在我们这个来到这个韩国呀，学习这个韩国语，但是呢，如果我们对这个英语啊有一个情有独钟的话呢，也有可能呢，这个神呢也会赐予你一个再去美国学习的这么一个机会。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나 중국어는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왜 동기가 중요해요. 动机、目的是非常主要的。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언어를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언어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就是根据你目的不同，你有可能半途而废，中间停止，也可能呢坚持到底。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어학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을 동기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所以我建议大家呢，应该这个学习的过程中啊，首先呢，明确自己的目的。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 대한민국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영어를 가르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같이 가랑비에 속옷 나도 속옷을 더 적셔야 돼. 这个以后有机会啊，咱们大学都教会啊，经常的保持联系，有什么事情多问一下。他呢也是一个抱着一个学习的这么一个心态，和大家一起 그래서 대한민국교회 영어 배우러 오세요. 같이 공부합시다. 一起来这里学习。好， 감사합니다. 现在的时间是12点差5分，原来的我们中餐的时间是12点，但是我们只要12点15分开始吃饭怎么样？好的。好，那么因为他直接用汉语讲课，我介绍他原来差不多10年前来韩国。来读的，他也山东有一个大学毕业以后，后来他在北京在航空公司工作了，后来再来韩国，现在有一个贸易公司的老板，他生意不错，他的客户是说上一次订车LG怎么样的公司，所以让他给你们在韩国的生活，因为我呢不讲的话。 外国人来韩国生活方面，我们要
20分可以吗？可以。那么我们鼓掌，请来开场。这个翻译啊是很累的一件事情。如果这个我的经验呢，如果是那个超过1个小时或2个小时啊，闹得很累。因为什么呀？这个在这个翻译的过程当中呢，也就是他在说话的这个过程当中呢，你要完全集中。还有个什么呀？就是说这个你还要配合他。这都有技术在里头，为什么这么回事？你看那个我们刚才年纪大的弟兄在讲话的时候，我就给他配合的时候就说这个步调不太一致。为什么？韩国话呢和中国话不一样，因为他好像说了很长一句，但是呢没有一个完整的意思，后面的话出来以后才有一个完整的意思，大家是不是有这个经验呢？前面那句话呢其实没意思，他已经说了很长，他等你让你翻译，但是呢你那个前面的意思不知道后边的意思，你才可能一个完整的意思嘛。那种情况很多，所以说呢，这个翻译这个事情啊，最讨厌的一个翻译是在什么情况翻译啊？当然我不是专职的这个翻译啊，吃饭的时候最讨厌。这个人说一句，他就吃嘛。你听完以后你要翻译给他，那个人听完以后他又说一句，那他再接着吃。你在中间呢老是传话，你的饭呢一直没有时间吃。所以说的这个，我的这个建议啊，在吃饭的时候拜托别人翻译，好像不太礼貌啊。这是我的一个经验啊。这个就简单讲一下，就说这个，我是这个山东人，山东德州这个在山东省来讲啊是比较那个落后的一个地方，内陆的一个地方。我最早呢是97年来韩国，最早97年，已经10几年了，可能是啊。那么的这个也是一个97年呢，就是说最早来韩国，然后是待在这个韩国的仁川，然后呢就说这个后来啊就又，当然97年来韩国以后呢，到现在呢就并不是一直定居在韩国，而是呢来回走啊，又去北京，再几年再回来，又去上海再回来，这么个情况。那么呢，就说我通过这个机会啊，其实我现在呢不在这个大学，我们这个大学路教会啊，我这个不在这边。那么通过这个机会呢，和大家的认识啊，见了这么多中国的老乡啊，也是一个非常高兴的一个事情。这个对于来韩国的这些留学生也好，对来韩国的这个打工者来讲啊，我接触比较多。你比如说这个国庆节的时候啊。这个中国国庆节的时候，中国的留学生啊，一般会组织一些什么运动会呀，搞点什么聚会呀那我会带人呢去那个，我一般以前去的时候是那个大田的那个韩国技术科学技术院KEST， 还有那个中南大学，那里面中国留学生很多。那么我就会带一些那个饮料啊、饼干呐去参加他们这个活动然后呢。这个当时呢也是把那些留学生啊，这个30-40个人，中南大学的还有那 KEST 的人请过来，到那公司里边一起做客讲一讲，这种活动以前搞了很多这个如果说从我个人这个角度来讲呢，就说，我感觉大家呢就说来这个韩国呀，这个学习语言，这个。目的也是好的，而且这个老实讲呢，就是你们处的这个周围的这个环境，要比来韩国打工的人要好很多，真是这样。你要现在去看那个鞍山、仁川这个工团里边一些那个打工的人啊，很辛苦，很累，这个而且还有中间呢，就说互相产生那种摩擦。这个怎么？你比如说给我一个题目说。这个怎么样？这个适应这个韩国的一个这个生活吧。我这个事情就是，我先说一下语言这个事情。我感觉这个语言呐，我和大家可能这个看法一样不一样，可能大家可以只是参照一下。我感觉这个语言呐，它是一种工具，这工具。但是呢，就是说，这个。我们以后呢，如果真是那个找到工作以后，参加工作以后，
你的整体的这个素质，你比如说你的待人接物，你的业务处理能力，你的综合判断能力，你的决策能力，那整合的那是你的一个人整体的素质的一个能力的表现。那个英语呢，我感觉只是你一个，就像你会说，这个韩国语就像你会说英语，会说这个普通话一样，就是所以说在这个学习上呢，我的意思就是不建议什么呀，它不是我的人生的一个最终目标，它只是呢我的一个以后呢完善我自己一个硬件之一个工具而已。那个我这个事情啊进行的这个快一点，是不是后边的人已经饿了啊？这个韩国语这边呢，就说这个，我老实讲啊，这个我挺羡慕大家了，就说我这个韩国语啊，能够这个现在你看，就说发音有点奇怪啊，这个，但是呢，我这个韩国语我从来没有学过，我没有去过学院，我也没交过1分钱，我到目前我没有买过一盘磁带，我连磁带我没买过。但是呢，这个普通这个正常的这个对话呀，我不这个我的email我的事业计划，我这个周报告都是用韩文写，不但是说不，而且还写，这个就是什么一个实用的一个问题，所以说呢，对这个学习语言呢，是一个是要有兴趣，再一个什么要不停的去用啊。那么这个。再一个讲一个，这个刚才我们那个文弟兄讲，就说等大家离开韩国的时候，如果那个韩国话水平啊，能够达到这个看懂新闻，但这个水平呢，老实讲啊，真是不是太简单。这个不简单，我把这个语言呢，你比如说这个学习啊，反正借个机会沟通一下，我把它分成这个5个。档次，虽然我没有去正规的去学习这个语言，但我分5个档次。第一什么呀？问候语，你好，我好，谢谢，再见，这太简单了，任何人都会学，这是第一。那么第2个是什么呢？普通简单的绘画，你吃饭了吗？你来了吗？你走了吗？这是普通这一个。那么第3个阶段是什么呀？一般的业务实用用语，就是什么呀？达到第3个阶段水平了，你要能处理一些问题了。并不是说简单的问候了，你要处理一些实际的业务，再达到第3个水平，第3个阶段。那第4个阶段是什么呀？就是说，你能够刚才像那个文定讲，你要能够看懂报纸和新闻，这个阶段已经很难了。不要说大家呀，就说这个，我认识一个在韩国学校高中学校教英语教中国话的一个老师啊。他就是中国语毕业，现在教书教了10多年了。他现在中国的新闻他还看不懂，你想想，那个水平真是不是太简单的事情。我认为这个语言这个最高的一个阶段，第5个阶段是什么呀？你要会写文章、写诗，而且呢不是白话的诗，你要有文采的诗，有文采的文章，这是最高的一个境界。大家我认为我说的有道理没有道理？我自己评判自己、判断自己的时候，就说我的韩国语水平是第3个阶段。为什么呀？我可以天天跟韩国人谈判，我可以天天看email，我可以写，我可以所有的这个国内公司内部文件我都可以用韩文写，我可以处理实际的业务。但是呢，即使这样，你看这个韩国新闻的时候，你看那个韩国那些娱乐节目的时候，你听不懂。特别是那个娱乐节目，就是那个孩子啊和那个爱人呢，他们笑得哈哈大笑，我不笑，为什么不可笑啊？因为什么？你不知道后面那个背景，所以说不可笑。就像中国那个相声小品一样啊，他那句话本身不可笑，但是你要他知道他那个身上那句话后边那个故事，那句话就显得非常可笑啊。这个。刚才跟我说12点多少？12点20吗？15吗？还有10分钟啊。这个我再想给大家那个分享的是什么？就是说，
利用现在的这个利用也好，活用也好，就是现在的学校，包括这个教会这么一个环境，这么一个机会，多方面的去接触，去吸收。就说你不单单的要学习单单的一个韩国语，我如果认为大家你来韩国以后学了4年，我单单的学了一个语言回去，我感觉你的收获太少了，和你付出的那个时间呢和那个财力我感觉不合算。你要方方面面学习它，就说这个韩国人的，比如说他的文化也好，历史也好，他的人的这个优点也好，当然也有缺点，缺点我们就不要去学习。他的优点是个什么？他的这个是好的那些思维方式，这些都去学习以后，这样呢才是一个最大的一个收获，挺圆满的一个学习。这个比如所以说呢，刚才讲就是细小的地方一个细节很关键，真的很关键。比如说什么一个细节这个你每天出门的时候你这个衣服上是不是有头皮屑大家可以留意一下。就是如果你不看的话，你可能你想不到这一点的话，你也不去留意。你的衣服上是不是有头皮屑你的这个指甲里面是不是有泥你仔细看一看，就说我们一般管这个韩国叫做白衣民族嘛，很干净，很整齐。所以说，你比如说我们这些，特别我们今天看到我们那个女孩子特别多。你在韩国待个3年4年以后我希望大家就说他们的那个服饰，但是不是要是盲目去追求学习，它不是那样。就说好的东西，我们为什么不去学习我的服饰，我这个化妆，我的发型，一定要去学。就说好的东西为什么不学？是不是？如果你站在，你比如说我现在这看的话，你看这个一个韩国的一个小姑娘，一个那个咱们那个从那个中国的小姑娘，一看的话就能看出来，是2个都说韩国女孩子漂亮，真的是那么？我感觉不是的。就是我们中国女孩子也很漂亮那么就说有一个什么呀？就是那个用心，那个发型化妆这个服饰言行举止它是一个综合的方面好，这个再说一下子这个一个议题是，我在想说的是什么？就是说这个，比如说在这个外国这个他乡在这个生活的时候呢，有一个怎么讲呢？就是说确定自己的位置，然后呢就说这个充分发挥自己的一个这个才能得到周围的人的认可很关键有这个责任心。我进韩国的时候，我最早就是97年来韩国的时候，我是在车间里开机器我最早的97年我在车间里开机器，那是97年最早来的时候。那么我这个2004，我99年回北京，我是在 LG 空调上班。我再回到韩国的时候，2004年我就已经从车间里进到办公室了，我从科长做起。我最后离开那个韩国公司的时候，我已经做了上海这个分公司的总经理。我从那个就我自己退出来以后，我开始自己的事业。从科长做起，科长大家知道韩国那个公司的排位嘛，科长、次长、部长，但是呢，这一步一步的走的话，这靠的是什么？靠的是你的小聪明吗？靠的是你的韩国话流利吗？不是的呀。靠的是你对这个事业的对你这个公司的一个忠诚心，靠的你是这个对工作的热情和你对这个工作的一个责任心嘛。从上到下你要得到人的认可。所以说现在我虽然离开原来的公司，才开始自己的事业，和原来那些那个人际关系人员还是一直在联系，密不可分。所以说这个有的时候这个真是能够不单单是为自己，也是看着周围这个环境得到这周围的人的认可，赞同，这也是。最后一个想给大家说的，以后因为我呢以后呢可能不会经常来这个教会，因为我在那个安阳一般离这比较远，我经常可能不来。最后我想给大家说的一个什么呀？是什么？是这个可能我们在这个韩国学习的期间呢，可能认识了一些韩国的男朋友，还有这个韩国的这个女朋友，
那我们后边的那个我们那个中国老乡有没有这个已经和这个韩国的有没有韩国的男朋友或者女朋友？好，他们在私下聊天了，啊，这个呢就是那个不是开玩笑了，就说我的建议啊，不要国际结婚。我的这个个人的一个建议了，我是国际结婚，啊，我的这个爱人是这个韩国人，他是这个小学的老师，啊，这个就是什么呀？我的建议就是说，因为什么呀？等你在这个恋爱的过程中啊，互相这个交往的时候啊，光看对方的好处、优点，感觉什么都是甜美的，但是呢，等你真正的结婚以后，一天一天在过日子的时候呀。文化差距、饮食差距，语言，方方面面的这个要有冲突，所以说呢，那时候就需要你100%的这个忍耐、耐心，否则的话就要家庭要起战争，这可不是一个容易的事情。我和我的这个爱人呢，我们经常不吵架啊，但是呢，真是要天天要做一个让步。你比如说。我下班回来以后，我本来想吃那个中国的一个炒菜，他又做了大酱汤，是不是？你吃不吃？你要说的话，他可能，我也很辛苦为你做了，你要是说三道四，他也不高兴，对不对？这个97年来韩国的时候就被人家俘虏了，挺惭愧的事情。好了，这个利用这个在韩国的这段时间，这个也利用这个我们这个大学路这个教会，这个多认识一些人，多学一些东西，也这个相信耶稣基督，这也是一个最大的一个收获。所以说呢，在这个异国他乡啊，这个我也是在韩国待了这么多年，就说安全第一，这个注重安全，不要盲目的去学。好，就说这些。这个先生完全国际标准的这个现实嘛，对吧？正时间结束了，对不对？好，那么这样，我们吃饭完了以后，我们去冬季什么这个电影名字？我们去加个岛，所以现在马上吃饭的地方吃饭完了以后，1点差10分在这聚集了吧？以后我们安排车辆怎么到？好，我们这个上午的时间，这样鼓掌结束，马上吃饭。好，빨리 가서 밥 먹으러 가고 12시 50분에 여기에 다 같이 집합해서 이제 다시 벤차에 갖고 남이섬을 가.